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모델 서베이부터 할 건데요. 모델 서베이라는 건 사기 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기 조직의 방법은 질문이라든지, 그죠? 또한 면접, 또 이런 걸 통해서 태도를 조사하거나, 태도를 조사하는 게 중점이 이루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통계에 대한 자료 방법인데, 어떻게 서베이를 돌릴 수 있냐면 모델 서베이, 그죠? 일반적으로 모랄 서베이를 할 수 있는데, 서베이 돌리면 통계에 의한 방법도 있고요. 또한 사례 연구법도 있고요. 관찰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 연구법, 태도 조사법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 사기 수사의 방법은 물론 질문자 또는 면접 의한 태도, 의견을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는 것을 모랄 서베이라 한다 보시면 됩니다. 모랄 서베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서베이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통계, 두 번째는 사례 연구법, 세 번째는 관찰, 그 다음에 실험, 그 다음에 태도 조사법이 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랄 서베이, 서베이 수사한다, 사기 수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모랄 서베이가 되는데요. 얘는 일반적으로 사기 수사 방법이 되는 거고요. 질문지 또는 면접에 의한 태도를 중점 이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한 방법, 그 다음 사례 연구법, 관찰법, 실험 연구법, 태도조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카운셀링이 나와 있죠. 카운셀링도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카운셀링이라는 건 개인적인 카운셀링 방법이 있고요. 카운셀링 해준다는 거죠. 직접적인 충고, 또 설득법, 그 다음에 설명적 방법 이런 세 가지가 있는 거고, 순서를 보면 장면 구성, 그 다음에 내담자 대화, 그죠? 대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분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정 표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정의 명확화 이런 순서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운셀링 순서죠. 충고라든지 설득적 방법이라든지 설명을 통해서 한다 정도 카운셀링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로거스 CR의 카운셀링의 방법이 되는데 지시적, 그 다음에 카운셀링과 비지시적 카운셀링을 병용할 수 있습니다. 지시할 수도 있고 비지시할 수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시라는 건 직접 충고를 하는 거고요. 비지시는 설득 이런 겁니다. 양자 절축 방법도 있다. 그래서 카운셀링은 로거스 CR 카운셀링 방법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카운셀링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고요. 안전 태도도 형성할 수 있고요. 동기부여도 할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카운셀링 방법에 대해 보시면 로고스 C가 되겠죠. 보면 지시적 방법, 그 다음에 비시적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카운셀링 효과는 첫 번째 정신적 안전 태도 동기부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도 존재하더라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집단 관리가 나와 있는데 집단 기능은 우리가 첫 번째 응집력, 그 다음에 행동의 규범, 그 다음에 집단 목표가 되는데 적응, 파슨스의 집단 기능은 적응성, 목표 달성 기능, 통합, 내면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적응, 그 다음 목표 달성, 통합, 내면화 순위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집단 목표의 수용을 위한 결정 요소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나름 기출 표시되어 있는 게 중요하고 제가 중요하다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 그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출되어 있는 표시가 중요한 거고 또 그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수업 시간에 그냥 가볍게 보시라는 부분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 목적, 목표를 수용하기 위한 결정 요소가 되는데 목표의 명확성, 응집성, 그 다음에 참여성, 성취에 대한 욕구 충족도가 되는 거고요. 집단의 효과라는 것은 동조 효과, 응집력이죠. 그 다음에 상승 효과예요. 시너지의 상승 효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 견물 효과라 해서 직접 봐서 물건을 봐서 결정하는 거죠. 개인보다 집단이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서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집단 효과가 있습니다. 집단 관리 시 유의사항도 있는데 집단 규범, 또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고요. 또 집단 참여감, 지도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 목표를 수용하기 위한 결정 요소인데 목표의 명확성입니다. 그 다음에 응집성, 그 다음에 참여성, 성취에 대한 욕구 충족도가 됩니다. 집단의 효과라는 것은 동조 효과, 시너지, 견물 효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집단의 유의사항이 나와 있죠. 집단 규범이 됩니다. 자, 집단 유의성은 변경에 대한 저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사보타지라든지 이런 거죠. 집단 참가감, 그다음에 지도성이라는 것도 유의점이 됩니다. 집단의 인간관계나 비공식 집단에서의 집단 구조의 지도자라는 방법이 되는데, 자, 이거 봅니다. 소시오메트리, 소시오그램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 또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집단 구조를 밝혀내어 가지고요. 그 집단 내 개인 간의 뭐 인가의 정도, 인기 정도라든지 지위, 좋아하는 것 정도, 싫어하는 정도, 하위 집단의 구성 요소, 집단의 충성도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는 거가 되겠고요. 소시오그램이란 말은 뭐냐면 자, 구조도로서 우리가 나타난 것이죠. 위치 이런 거 그램을 통해 구조도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 메트리도 있고 그램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직장 내 이제 적응과 부정인데 이건 한번 우리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얘도 중요한 형태가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응과 역할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역할 연기입니다. 롤플레잉, 뭐 자아에 대해서 탐색하고요. 동시에 자아를 실현하는 겁니다. 수단이 되겠죠. 역할 연기. 직장 내 적응과 부적응에 대해서는 이렇게 역할 연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역할 기대입니다. 롤 익스펙테이션이 되는데 자기의 역할을 기대하고 감수하는 사람은 그 직업에 충실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역할 조성이 됩니다. 개인의 여러 가지의 역할 기대가 있을 경우에 그 중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불응하는지, 거부하는 수도 있는지, 혹은 다른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구할 때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역할 갈등이 되겠죠. 결국은 작업 중에 상반된 역할이 기대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럴 때 갈등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적응과 역할 이론이 슈퍼의 역할 이론이라는 것이 존재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적응의 유형입니다. 자, 봅니다. 얘는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부적응의 유형인데 어떤 경우에 부적응을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망상인격입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요. 빈약한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격의 소유자가 됩니다. 냉혹성, 가민성, 완고, 질투, 시기심이 강합니다. 뭐 저희 집사람 같은데요. 물론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망각, 인격, 편집성 인격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순환 인격입니다. 외적 자극과의 관계없이 울적 상태, 우울한 시기 이런 거죠. 명랑한 시기로 상당한 장기간 걸쳐 기분이 변동된 특징. 이것도 우리 집사람 같은데. 아무튼 중요한 건 기복이 심한 형태죠. 자, 분열 인격입니다. 극단적이고 수줍어하고 말이 없고 자폐적이고 사교를 싫어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피하는. 이것도 우리 집사람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러한 부분 분열 인격이 됩니다. 폭발 인격입니다. 사소한 일로 갑자기 노여움을 폭발시키거나 폭언, 폭력적 공격이 나타내는 것. 이것도 우리 집사람 같은데 갑자기 막 썩내버리고 운전하고 있는데 막 이러한 성격이 나타납니다. 강박 인격입니다. 엄격하고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우유부단 욕망을 제지하고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나치게 신경 쓰는 특징을 가지고 완전주의자입니다. 이것도 우리 집사람 같네요. 자, 봅니다. 자, 반사회적 인격, 정서불안정입니다. 윤리도덕적인 규범에 결여있고 무감각, 쾌락주의, 자기애적임.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요 무감각, 쾌락주의. 자, 부적합 인격, 정상적인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상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는 특징. 무력 인격, 활력이 결여되고 감정이 둔한 것. 소극적, 공격적 인격. 저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온갖 음흉한 방법을 교묘히 활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 여기 부적응 유형, 인격 이상자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했던 농담적 사항이고요. 인격 이상자에 대한 유형인데 그래서 망각, 인삭, 순한 인격 거의 대부분 유일한 일을 하지 잘못하는 분들이라든지 기복이 심하더라든지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간 변화의 4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얘도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우리가 변형하고, 두 번째는 태도의 변형이고, 세 번째 행동의 변형이고, 네 번째 집단 조직과 성과 변형이 됩니다. 자, 곤란도가 되는데 지식의 변형, 태도의 변형, 행동의 변형, 집단 조직의 변형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변형 메커니즘인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지식의 변형이 됩니다. 지식의 변형. 자, 지식의 변형이 되겠고요.